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어떤 증시들은 급격하게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시장들이 정체성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까지 상승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한 게 지금 나스닥인데요. 무려 2.43% 하락을 하면서 올해 2월 초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크게 폭락을 유발시킨 요인은 이 구글이 무려 2020년 3월 이 코로나 당시 이후로 최대 하락폭인 무려 9% 이상 9.6% 하락을 하면서 네, 전체적인 빅테크 주식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이렇게 구글이 크게 지금 하락한 이유는 순이익과 매출이 다 시장치를 부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핵심적인 사업 부분인 이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는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률이 22%가 나왔는데 그냥 22% 성장이면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직전 분기인 28에서 6%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빅테크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어떤 이익들을 땡겨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이런 형태의 자산이 아닌 거죠. 뭐 매출이나 이익이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나스닥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움직임들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S&P는 지금 계속해서 이 격차가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뭐 나스닥 기술주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들이 과거에는 존재했었다면은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그런 어떤 의존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지금 본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게 강세장이 시작될 때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승인 건수를 보면요. 예측치를 소폭 하회를 했는데 이전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그래도 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주택 판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전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예측치도 상회를 하면서 주택 판매가 지금 12.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율이 75만 9천 채를 기록을 했는데 2022년 2월 이후로 지금 가장 빠른 속도의 판매 증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이 주택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또 좀 괜찮은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 지표 하나만으로 집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함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선 어제 시장에서 또 우려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는 국채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5%를 일시적으로 찍고 10년물이 지금 크게 바닥을 찍은 후에 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나 했는데 다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PC 가격 지수 발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이 이후로도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FOMC 미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여전히 97.5%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어쨌든 PC라는 마지막 지표가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12월 달도 동결이 76.1%로 여전히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금 35K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역시나 강력한 또 저항에 부딪히면서 소폭 하락을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4.5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1.95%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굉장히 작았고요.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그저께 9%였다가 어제 5%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7.42%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알트코인은 서로 다 좀 다른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좀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도 보입니다. 지금 체인링크는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어제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앱토스 같은 코인들도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과 하락 종목들이 좀 나눠지면서 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4.3%인데 어제 또 일시적으로 54.4%로 급등을 해서 무려 2021년 4월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한 계단 하락해서 71로 여전히 탐욕 단계이고요. 극도 탐욕에 가까운 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가격 하단에 있는 이 매수벽은 뚜렷하게 형성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32K, 33K 정도 부근에서 좀 상대적으로 뚜렷한 매수벽이 보이고 있지만 단계가 뭐 한 중간 정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매수세, 이제 불리시한 세력들은 가격이 여기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도벽도 지금 일시적으로 거두어졌는데요. 지금 가격이 35K 부근에서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이 35K를 일시적으로 뚫었다가 다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강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뒤에 기술적 분석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움직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보통 메인 전략이었다면은 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어들마다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어떤 플레이어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세 차익을 계속해서 실현하려는 어떤 세력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은 또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법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가장 크게 가격은 좀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떨궜을 때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좀 소폭 매입을 했을 때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줬습니다. 반면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갈색 고래가 지금 매도할 때 매입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홀딩하고 있을 때 지금 매도를 하면서 좀 반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반등했던 이 구간에서는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매입을 했는데 다시 물량들을 소폭 떨궈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고래도 지금 보라색 고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던져낼 때 함께 물량을 던졌고요. 지금 진입할 때도 같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다시 매도 물량을 더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세 개의 고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눈치 싸움이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지금 현재 되게 큰 규모의 어떤 거래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 이 비트코인 고래들의 트랜잭션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증가 추세가요, 지금 6월 달에 ETF 소식이 처음 전해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고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지금 14,833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표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하루 사이에 공공자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공공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를 비롯해서 기관이나 굉장히 대규모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들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하루 동안의 흐름이 4,300만 달러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은 거의 600억 가까운 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 내외의 돈들이 지금 기관으로부터만 공식적으로 현재 등록된 상품들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승의 추세들을 이끄는 거는 기관들이고 지금 이 기관들이 현재 변화의 어떤 추세들을 가장 빠르게 인지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DTCC에서 지금 블랙록의 현물 ETF 티커 IBTC가 등록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DTCC 홈페이지를 엄청 많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DTCC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좀 흥미롭게 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DTCC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관심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일종의 인간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ETF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한 이 기관들이 수정안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이 비트코인 ETF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지금 ETP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이거는 이제 상품의 이름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개념으로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비단 미국에 기반을 둔 자산 운용사들만의 움직임은 아니고요. 좀 글로벌한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는데 남미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해시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SEC와 회의를 열어서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제 현물 보유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하면서 규제 당국들이 SEC와 회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갠슬러 같은 경우는 더 좀 옹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보면요, 뭐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지금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이 규제기관들이 다음으로 할 일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직원들의 일이다. 이들이 위원회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진행 절차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어떤 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지금 함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도한 매체들은 게리 갠슬러가 ETF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또 게리 갠슬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업계에는 사기, 스캠, 파산, 돈 세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패배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애써 지금 정당화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들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금의 어떤 입지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지금 금의 비율들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시 상승하는 추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는 자산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시장의 불장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과거 달라졌던 패턴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금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산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도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주류로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의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거침없이 지금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디지털 자산들이 점진적으로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10배가 넘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금의 시가총액까지 계속 도전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향후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그 측면으로만 봐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격에 대한 추세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거래량에 의한 어떤 유동성들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10월 25일 기준으로 3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현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의 이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요거는 다른 표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거래소에 있는 것보다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더 많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어떤 비트코인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불장 랠리가 시작이 되지 않은 아주 굉장히 초입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전혀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승 추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많이 가격을 상승했고 중요한 저항 영역에 직면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굉장히 또 많은 자금들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바로 마이너, 즉 채굴자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것들을 집계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판매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늘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들을 투자해서 이 설비들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계속해서 채굴을 위해서 많은 전기세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채굴자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크게 급등할 때에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들이 이어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굴자들이 평소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물량들을 매도했을 때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횡보장으로 좀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좀 횡보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지금도 어떤 패턴상으로는 그럴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호재가 지금 언제 이제 현실화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거의 패턴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현물 ETF에 대한 특정한 호재들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카프리올레의 창업자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기사들을 냈는데, 이 창업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횡보를 보일 수 있지만 몇 주 안에 4만에서 4.5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만에서 4.5만 달러까지 가려면은 요 구간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강한 좀 저항 영역을 만나서 지금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지금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어제 보여드렸는데 38.5에서 39.8 거의 요 정도 구간들을 지금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넘어서 여기까지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립적인 의견들을 좀 보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들을 보겠습니다. 자, 10월 23일에 31K에서 32.4K라는 가장 강한 저항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 굉장히 두꺼운 이제 지지벽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대 강도 지수가 굉장히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들이 이까지 지금 넘어왔다는 것은 근래에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이 과매수에 의해서 조정이 온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움직임 상태에서는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강세 움직임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이 RSI가 오랫동안 과매수 영역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지지선은 32.4K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31K 이 구간들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했던 구간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 지지 영역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40K까지는 지금 갈 수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1K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최근의 상승세가 또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옵션 거래에 대한 어떤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25 델타 스큐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델타 스큐 지표라는 거는 마이너스 7%와 플러스 7%를 보통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7% 이하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강세 전망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고, 플러스 7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약세 전망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 달 초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움직임들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지금 높아져서 마이너스 18%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최고치다, 극단적인 낙관주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했다가 0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7%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라고 하는 거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수요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좀 장기적으로 상승 전망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횡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걸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반감기 사이클과 좀 연결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사이클들을 보시면은 이 머니플로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월간으로 봤을 때 이 월간 자금 유동 지수라고 이게 부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최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넘고 나서 제 반등에 성공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50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요 구간들을 터치를 했고 다시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딱 50이라고 하는 요 시점에 지금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세 차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지점을 넘고 나서는 어떤 불장의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터 브렌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포트의 가격 전망 보고서들을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도 아마도 지금 횡보의 흐름들을 조금 더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32.4K,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좀 확실하게 돌파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 4만 달러까지 이제 접근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2024년 중반 내년 반감기 시즌까지는 아마도 여기서 큰 폭의 어떤 가격 변동성은 없이 갈 가능성이 있고 내년 3분기 이후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 전망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메인의 공동 창립자인 우지안이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 회사입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유명해진 거죠. 근데 매트릭스 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피터 브렌트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비트코인이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아마도 45K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가격을 제시를 한 목표 가격인데 그 목표 가격이 동일하게 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